기존 용적률 문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졌던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투자의 정석은 1등 기업, 1급지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책 기조에서는 1급지가 아닌 언더독들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만리는 못 봐도 백리 앞은 보고 살자. 안녕하세요. 권선생의 명견 백리의 권선생입니다. 오늘은 용적률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8월 4일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주목할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비롯한 서울 내 택지 개발, 용적률 완화, 공공 재건축 및 공공 재개발 등입니다. 처음 공급 대책이 나오기 전 다들 긴장한 여력이 많았어요.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던 정부가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측면에서 첫 대책을 냈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26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서울에 연 5에서 6만 호가 공급되었던 것에 비교해보면 공급 폭탄이라고 할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되나 싶고 뭔가 좀 이상하시죠? 일단 26만 호라고 나오는데 절대 이 숫자는 못 나와요. 저 숫자는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 전부를 용적률 500%대 소형 고층으로 만든다는 가정 하에 나온 숫자거든요. 상식적으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 같은 곳은 임대를 놓고 용적률 500%로 올려서 개발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허수들을 제하고 실 예상 공급량은 약 3에서 5만 호로 추정됩니다. 이마저도 인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1급지에 투하되는 물량은 5천 호 내외로 봅니다. 조금 허탈하시죠? 그럼 8사 공급 대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대책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주택 수요는 상급지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남권에서는 강남이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강남 수요는 강남 구민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송파, 분당, 판교, 강동, 넓게는 노도강 분들도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가집니다. 아마 웬만한 수도권 분들은 강남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예요. 가격이 높다는 것이 수요가 많다는 것의 반증이겠죠. 자,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또한 수요는 핵심지를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리기 때문에 핵심지 가격 변동은 나머지 급지의 가격 변동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핵심지의 공급이 있을까요? 역시나 핵심지에 투하되는 물량은 거의 없어요. 수요의 중심에 있는 강남, 서초, 여의도, 이촌, 목동, 잠실 등 소위 육룡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투하된 물량은 청년 주택과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갈 고용적률 소형 아파트입니다. 수도권 가구들의 수요의 중심에는 강남의 84형 약 300% 전용 용적률을 가진 쾌적한 아파트인데 이건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오히려 태릉과 같이 서울 외곽에 공급되는 주택이 메인이에요. 핵심지가 아닌 외곽을 조준해서 타격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내 공급이 늘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책 발표되자마자 노원구, 마포구, 과천의 구청장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적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겠다고 했죠. 순순히 진행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진행된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공급 충격을 줄 수는 없어요. 다음은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나온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입니다. 1번 LH, SH 등이 참여하여 2번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3번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4번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4번에서 이게 뭐지 싶으시죠? 먼저 공공재개발인데요.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현 1구역을 공공재개발 형식으로 시뮬레이션 했더니 개발이익 총 7,310억 중 정부 몫이 6,607억이고 조합원 분들은 958억만 가져갈 수 있다네요.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경제적 동기가 수반되어야 사업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식이면 굳이 정부를 껴서 공공재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땅 팔아서 남 주는 느낌이네요. 공공재개발 관련해서는 이미 진행되는 곳들 말고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곳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재개발은 속도전인 만큼 정비구역 취소된 곳들은 하세월을 보내면서 몇 년씩 기다리느니 공공재개발이라도 진행하는 게 이득이겠죠. 벌써 신길 쪽하고 장위 쪽은 핫한가 봅니다. 하긴 우리 집은 정비구역 취소돼서 아직 단독주택인데 길 건너에는 13억, 14억씩 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면 저라도 눈이 돌아가겠네요. 재개발 투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재건축을 볼게요.
일단 기사만 보셔도 음마같이 서울 핵심지 재건축 단지들은 시큰둥해 보이네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 단지들이 용적률이 꽉 차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들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막고 밀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없이 조합원끼리만 사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는데 굳이 정부랑 수익을 나눠 가질 필요는 없죠. 가뜩이나 분상제로 가격 후려치기 당해서 청약 당첨자한테 로또 분양으로 수익금을 퍼주고 그나마 번 돈의 반은 제초안으로 정부에 퍼져서 정작 크게 남는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강남 요지 아파트가 임대를 박아가면서까지 정부에 돈을 퍼줄 경제적 요인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럼 공공재건축도 쭉적이냐 하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의 공통점은 현재 아파트의 용적률 건폐율과 서울시의 용적률 제한 하에서도 사업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죠. 공공재건축도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택 옵션입니다. 음마 같은 서울 1급지 아파트는 기존 방식 추진이라는 옵션에 공공재건축이라는 옵션이 추가된 거예요. 기존 방식이 유리하니 굳이 따라갈 유인이 없죠. 반면에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안 나와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여긴 옵션이 리모델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분담금이 많이 들죠. 이런 단지들에게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긴 것입니다. 정확한 정책이 나오면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겠지만 리모델링보다는 분담금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250%로 용적률이 꽉 찬 서울 외곽 아파트라 할지라도 400에서 500% 사이 용적률로 재건축하면 세대수가 거진 2배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업성이 나올 거예요. 이런 단지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재건축이 안 되면은 단지가 낡아가면서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재건축 가능성이 열렸으니 말입니다. 입지가 좋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서울 시내 중층 아파트를 잘 살펴보세요. 참고로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 추천 단지들이 있습니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은 강남, 목동 등 상급지에서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죠. 기존 용적률 문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졌던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물론 투자의 정석은 1등 기업, 1급지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책 기조에서는 1급지가 아닌 언더독들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이 구체화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권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